2, 1, 뺑! 자, 시작합니다. 자, 우리 이제 챕터 1이 끝났고 챕터 2를 나가게 됩니다. 챕터 1에서 뭘 배웠냐면 그 주어가 길긴 긴데 명사 구, 명사 절 막 이런 것 때문에 길어지는 거였잖아요. 요번에 이제 챕터 2는 주어 동사 찾기 훈련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간격이 긴 이유가 수식어구 때문에 길다라는 거죠. 수식어구. 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수식어구가 뭐죠? 명사 뒤에 나와서 뒤에 위치해서 꾸며주는 말들 후치 수식 얘를 수식어구라고 하잖아요. 그죠? 말로만 하겠습니다. 우리 수준 자존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용사 구 명사 뒤에 투부정사 나와서 꾸며주는 거 뭐 분사랄지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거기가 이제 형용사 구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우리 동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동격? 사실 동격대절이라는 걸 명사절로 보는 게 문법적으로는 맞습니다만 그냥 그걸 떠나서 동격대절을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 50번에 있습니다. 동격대절에 대한 50번은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때 가도록 하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걸 겁니다. 그래서 41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proponent는 지지자잖아요. proponent. 그러니까 opponent, oppose, 반대하다의 이제 명사 형태니까 그는 반대자. 얘는 찬성자잖아요. 누구의? government economic policy. 자, 제가 수식해주는 부분을 노란색으로 표시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경제정책 지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주어고 동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rgue, 주장을 하더라. 주장을 하는데 자, 이거 동사 모양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 나왔다라는 것은 대시 생략됐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주장한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 정책이 has played a central role,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해요. 어디에 있어서? in the country's economic success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 그 다음에 컴마 when 나와 있는데 여러분 컴마 when 나왔을 때 직독직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뭐뭐 할 때라고 읽어도 돼요. 되는데 자, 한번 써볼까요? 그런데 그때 라고 읽었을 때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쩔 때? 증거, 무엇에 대한? 그것을 지지하는 증거가 is thin, 부족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증거가 부족해. 증거가 부족하지만 지지는 하는 거야. 그냥 뭐 이제 근거 부족한 믿음 그런 걸 얘기한 거죠. 확증 편향. 요 단어 한번 써볼까요? confirmation bias. 이걸 갖다가 우리가 좀 있는 말로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확증 편향. 실제로 2014 수능에서 나왔던 문장이기도 이거 뭐 단어기도 하고 교과서에서 있는 단어니까 충분히 여러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입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편향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그쵸? 내 의견과 일치해. 그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확증 편향입니다. 굉장히 이제 요즘 세상에 갈등이 많잖아요. 내 것만 옳다 이거죠. 네 말은 틀리고 나만 옳아. 이게 확증 편향입니다. 알겠죠? 그런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바로 다음 문장 가보면 42번. Younger people learning a foreign language typically achieve. 뭐 주어 동사 찾기 귀엽죠. 자, 젊은 애들인데 이거 꾸며주는 말인 거 알겠잖아요. 명사담 현재 분사, 현재 분사가 모르면 질문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뭘 배우는? 외국어. 외국어를 배우는 젊은이들. 그럼 얘네들이 achieve 성취하더라. fluency가 이제 유창함이잖아요. 유창함을 more easily than은 끊어주시고 비교 대상 찾는 거죠. than이 나오면 끊어주고 비교 대상 찾으세요. 즉 젊은 애들 나이 있는 분들보다 더 유창함을 빨리 얻어.
하지만 there are many successful adults. 많은 성인들도 있는데 어떤 성인입니까? 또 꾸며주는 말이죠. 어떤 성인이에요? 언어를 배워. 뭘 통해?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노력을 통해서 그래도 좀 메꾸시는 대단하신 분들이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뭐 알았습니다. 그 정도만 생각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자, 43번을 주목해 봅시다. 뭐 문장 처음에 여러분들이 예습했을 테니까 분사구문으로 지금 나와 있다라는 건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본 주어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sales였죠. sales. 이 sales가 명사로 나와 있는 것이고 처음에 이제 분사구문 나와 있고 come 너의 친구니까 여기가 주어고 명사 뒤에 pp cold가 동사가 아니었죠? 이 sales를 꾸며주는 말 아니었습니까? 요렇게 그죠? 트리거가 유발하다 야기시키다니까 유발되어진 즉 분사구문인데 빙이 생략된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유발되어진 거예요? Low blood calcium levels. 아하, 낮은 혈액 칼슘 수치에 의해 유발된 그런 어쨌든 세포인데 어떤 세포입니까?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저 뭔지 몰라요? 파골세포래요. 오스티오란 단어가 들어가면 이게 다 뼈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스티오포로시스 하면은 골다공증이에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뭐 모르셔도 되고요. 어쨌든 뼈랑 관련된 거, 이 뭐 파골세포, 파골세포는 뭔지 몰라요. 그래도 저도 파골세포라고 불리는 세포가 있는데 얘네가 뭐 하더라? break down bones, 뼈를 분해합니다. 뼈를 갉아먹는데요. 그 얘기죠. 그 결과 release calcium into the blood. 칼슘 이제 분해됐으니까 그 결과 칼슘이 릴리즈 빠져나가는 거죠. into the blood 혈류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기 분사구문이죠? 왜? 컴마는 여러분 친구잖아요. 분사구문 지금 2개 나왔네. 해석할 때는 그러면서 뭐 한다라는 겁니까? 잠재적으로 야기시키기를 bone mass reduction이니까 골밀도 감소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뭔지 모를 이 세포 뼈 분해 그러면서 혈류로 나아가 골밀도 낮아져. 그 얘기잖아. 오케이? 분사구문 2개 나왔다라는 거고 분사구문이 앞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추임새 붙일 때 그런 주어 요렇게 추임새를 해줬었고 분사구문이 중간에 나왔을 땐 그러면서 요런 추임새 붙여줬다라는 거 해석 시간에 다 했었습니다. 오케이. 하나만 더 갈 건데 여기 끊었잖아요. 우리 투부정사가 요거 하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기를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읽었었냐면 그 결과라고 읽었었거든요. 얘가 뼈를 분해해 그 결과 칼슘을 혈류로 내보내 이렇게 해석했었어요. 즉 하기 위해도 되지만 문맥에 따라 투부정사는 결과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동사하다라고 읽을 수 있다라는 점 문맥이 결정해 주는 겁니다. 하기 위해일지 결과일지는. 그리고 하기 위해든 결과든 이렇게 끊어주는 게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데 유용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투부정사 결과 있구나. 많이 들어봤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44번) 가보면 뭐 문제 나와 있죠. Organizations 조직인데요. Built on knowledgeable and communities of users often find. 자, 주어 동사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이 organizations 조직인데 built 당연히 동사 아니잖아요. 명사 뒤에 pp니까 뭐 해주는 말? 꾸며주는 말로써 만들어진이네. on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knowledgeable 똑똑하고 어떠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커뮤니티인지 어떠한 유저들의 커뮤니티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한 조직들은 주어에 대한 동사 여기 있죠. 그러면 이러한 조직들이 발견하는 내용이 뭐냐면 동사 모양 다음에 대시 쓰니까 끊고 반드시 주어 동사 나와야겠죠. 그럼 얘네들이 알게 되는 건 좋은 아이디어가 어디서 come from 온다는 겁니까? 결과 원인 바로 멤버십 기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럼 박스에서 뭘 들어갈지 여기를 통해 할 수 있겠네. 제가 문장 자체의 논리가 중요하다라는 거 되게 많이 말했죠.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건 좋은 아이디어, 플러스적인 요소가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했으니까 이건 어떠한 조직이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헌신적인이겠죠. 전념하는 똑똑하고 헌신적인 유저들에 대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그걸 기반으로 한 조직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발견하는 바가 좋은 아이디어가 바로 그 멤버십, 헌신하는 똑똑한 직원들로부터 온다는 거죠. 유저들로부터. 그 유저들로부터. 그리고 그 유저들이 will also 또한 rapid feedback, 빠른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on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무엇에 대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will work 작동하다라는 뜻도 있고 효과가 있다라는 뜻도 있죠. 새로운 서비스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피드백도 빨리 준다는 거죠. 이렇게 충성스러운 고객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아, 요건 좀 부족하구나. 요거 싫어하는구나. 여러분들도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매우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넘어갔어요. 내용은 이해될 텐데 우리 요즘 문법의 이제 대세가 뭡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좀 문법이 부족하다. 근데 내가 말하는 문법이라 하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막 그런 걸 뛰어넘어서 푸는 문법. 난 푸는 문법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싶으면은 이제 좋은 강의 뭡니까? 어느 정도 문법은 안다라는 전제하에 푸는 문법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법끝이란 강의 준비되어 있죠. 어법끝, 그쵸? 실전용이고요. 요거 들어도 충분합니다. 혹은 선생님 어법끝까지는 이게 너무 좀 많아요. 제가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서 좀 압축된 강의를 보고 싶다 싶으면은 이제 문법 특강이라고 제가 어법끝 재생 목록 똑같이 포함된 부분에 스크롤 내려보면 문법 특강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요거 짧은 강의거든요. 즉 얘의 축약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들어도 충분합니다. 프린트는 저한테 달라고 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래서 어법 특강 반드시 좀 이제 들어야겠죠?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거기서 제가 설명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문장에 동사가 몇 개입니까? 문장의 동사는 하나잖아요. 그 문장의 동사가 하나다라는 사실로 장난을 많이 친다라는 거죠. 즉 이 주어에 대한 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데 그럼 여기 모양을 갖다가 시험장에서 to 부정사나 동명사 이런 걸로 바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원래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자, 이걸 좀 도식화해보면 주어가 아무리 길어도 주어에 대한 뭐는 필요해요?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무슨 모양을 동사 모양을 가지고 요렇게 만들거나 요렇게 장난을 칠 텐데 어쨌든 안 돼. 얘에 대한 동사는 필요한 거야. 알겠죠? 요걸 갖다가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문장이잖아요. 동사는 몇 개여야 돼요? 하나잖아요. 그래서 문동하라고 부를 거예요. 문장의 동사는 하나다. 이게 또 유형이 있어요.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참고로 이 unconcerned는 단어가 뭐냐? 관심이 없는 이에요. indifferent. 관심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써볼까요? 이게 다른이잖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면, 그쵸? 우리 여자친구분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뭔가를 이제 바꿨어. 특히 이제 여자친구가 요렇게 얘기할 때 앞머리 조금 잘랐어. 앞머리 조금 잘랐는데 오빠 나 달라진 거 없어? 얘기하는 순간 만약에 남자가 당황을 한다면 달라진 게 없어? 왜 이렇게 무관심해? 농담이죠. 자, 무관심한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무관심한. 이제 보통 이제 제가 남자니까 남자를 대변해서 얘기해드리면 물론 디테일에 강한 남자들도 있지만 디테일에 이제 무딘 사람들도 대부분 많죠. 큰 그림을 보고 약간 좀 디테일에 약한 사람들이 좀 대부분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아량 있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어떨까? 자, indifferent는 무관심한입니다. 얘랑 똑같은 말이 unconcerned인데 선생님, concerned는
걱정하다 아닙니까? 아, 요거 단어 기억하셔야죠. be concerned 한 다음에 뒤에 전치사 about이 나오면 걱정하다인데 뒤에 be concerned 자 모르시면 쓰세요. wish이 나오면 뭡니까? 아, 제가 써드릴게요. 이것만 써드릴게요. be concerned 한 다음에 about이 나오면 걱정하다지만 전치사 wish이 나오면 관심이 있다, 관련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관심이 있다, 관련이 있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즉 뭐가 여기 대신에 on을 써버리면 관심이 없는 이죠. 그래서 unconcerned가 indifferent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헌신하는 거겠죠. 반대말이죠. committed가 정답이다. 넘어가죠. anything 어떤 것인데 누가 봐도 주어고요. 꾸며주는 말인데요. that contribute to 기부하다 기여하다 기부하다 기여하다인데 그때 to는 전치사라고 말씀드렸죠. 부정사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기여하는? 스트레스에 기여하는 during 뭐 동안에? mealtime 동안에 여기까지 꾸며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식사하는 동안에 스트레스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그것이 can interfere with 얘가 하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적인 요소 방해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뭐를요? The digestion of food 소화를 방해한다. 아 당연하죠. 여러분들 맛있게 밥 먹고 있는데 엄마 오늘 점심이 뭐야? 와 네가 좋아하는 닭볶음탕이야. 그래서 닭볶음탕 맛있게 먹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여기서 야 이번에 성적표 나왔다며 갑자기 목이 턱 막히죠. 그 얘기한 거예요. 자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다이제스트 소화하다인데요. 누가 몰라? 다 아는데 우리가 실제 영어에서 대화할 때 더 많이 쓰는 건 이거 hold down 요게 소화하다입니다. 소화하다 요것도 알아두세요. 자 46번 가보면 자 요것부터 합시다. 내신 그리고 내신이나 여러 시험 볼 때 괜히 이런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take for granted 굉장히 기본 단어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많이 몰라. 그래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특히 내신 말이죠. take something for granted 그냥 수고로 외우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튀어나오게끔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다죠. 당연시 여기다. 무엇을 당연시 여기다가 take something for granted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야 내가 그치 무엇에 어떤 것에 대한 존재를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 라고 말할 때 쓸 수 있는 말이잖아. 그쵸? 내가 어떤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가지고 관심도 안 쓰다가 헤어져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했던 걸 깨달은 거야. 뭐 어쨌든 후회해봤자 끝났죠. 하지만 그때 이제 하는 말이죠. I took her 혹은 took her existence 그녀의 존재 그녀 I took her for granted 내가 그녀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 그쵸? 그래서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when we read advertisements 우리 ADS라고 표현하죠. 광고 이렇게 advertisement 기니까 우리가 광고를 읽을 때 we usually take it for granted 당연하게 여기는데 자 아까 전에 take something for granted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세 정체가 뭡니까? 얘 뭘까요? 자 힌트 지금 힌트예요. 힌트 주어 자리 아니죠? 그죠 목적어죠. 목적어. 여기는요. 자 느낌표로 바꿉시다. 목적어예요. 목적어. 목적어. 가짜 목적어. 자 그럼 뭘 찾아야 돼? 진 목적어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진 목적어? 얘가 진 목적어입니다. 얘가 진 목적어니까 우리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 당연하게 여기는 게 대주어 동사로 나오는 거죠. 됐죠? 자 봅시다. 광고 볼 때 당연하게 여겨. 그 내용이 뭔데? 그 내용을 보셔야겠죠? 당연히 대주어 동사니까 대 다음에 주어 동사 그 관계를 또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뭘 당연하게 여기냐면 비교. 자 얘를 주어로 볼 수 있어야 돼. 대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니까 말이죠. 그걸 찾았냐 이 말입니다.
자, 비교인데 그러니까 이 명사에 대한 수식어고 보여야 되는 거고요. 어떤 비교예요? They make two rival companies까지가 또 이렇게 잡히고 이렇게 잡혀야 되는 거죠. 즉 광고가 만드는 누구에 대해서 라이벌 회사에 대해서 광고가 해대는 그런 비교가 있을 거 아니야. 뭐 대표적으로 펩시콜라 이렇게 뭐 코카콜라 그런 거죠. 막 비교 엄청 하고 물론 요즘에는 좀 하도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재미 요소가 많이 드러나긴 하겠지만 어쨌든 막 비교하는 거야 라이벌끼리. 그것이 are not necessary.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이런 수거죠. 반드시 그 다음 fair and square를 밑줄 그으세요. 스퀘어 사각형 왜 나왔어요? 정사각형이 그냥 fair and square가 정정당당한 그냥 fair만 써도 돼. 근데 fair and square가 정정당당한 정당한하고 정정당당한 똑같은 말이잖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광고를 읽을 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 요소가 뭡니까? take 자 진목적어니까 주어 동사 찾아야 돼요. 우리가 뭘 당연하게 여기냐면 비교인데 광고가 하는 라이벌 회사에 대해서 근데 그게 정정당당한 것만은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당연하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제 펩시콜라하고 코카콜라야 이제 재미적인 요소로 받아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광고 봤을 때 어떠한 A라는 광고가 B라는 라이벌 제품을 막 막 비교해. 우리가 쟤네보다 잘났어요. 그거 보면서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습니까? 그 얘기한 거예요. 자, 봅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가목적어, 진목적어라는 거 47번. 지금 이제 형용사 구, 즉 뭐 주어 동사 아닌 애들 있잖아요.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남아서 꾸며주는 거, 분사가 남아서 꾸며주는 거. 그럼 이제 형용사절, 즉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남아서 꾸며주는 걸 보도록 합시다. countries, 국가들이 있는데 왜요니까? 너는 귀여운 관계부사라는 애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어떤 국가냐는 거죠. Sleep time이 has declined most dramatically, 극적으로 declined 한 거죠. Over the past century, 지난 반세기 동안. 여기까지인 거 금방 뭐 그냥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잖아요. 잠이 감소한 국가예요. 근데 걔네들이 are, 뭐더라? 도우즈겠죠. 지금 도우즈는 보면 알겠지만 대명사고 복수 형태니까 국가들을 얘기한 겁니다. 국가들. 그죠? 어떤 국가들이에요? 겪는 국가라는 거죠. 또 꾸며주는 말이잖아. 겪는 국가. 뭐를 겪어? The greatest increase. 증가를 겪는데요. 근데 증가. 어디에서의 증가? rate. 속도, 비율에 있어서. 근데 어떤 속도와 어떤 비율이죠? physical disease. 그냥 병이죠. 그리고 mental disorder. 뭐 정신병 같은 거죠. 여기에 increase. 증가한다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잡을 수 있는 요소가 뭡니까? 긴 문장을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잠 감소. 이 말 딱 보이죠? 근데 뭐가 증가해? 안 좋은 게 증가해.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자, 제 수업을 좀 꾸준히 들었더라면 우리가 관계사,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죠. 관계사가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관계대명사라면 불완전한 문장, 관계부사라면 완전한 문장. 근데 직독직해 할 때 제가 모르시면 참고하세요. 직독직해 해석 버전을 그런데 그 명사라는 말을 잊지 마라 라고 제가 언급해드립니다. 직독직해 익숙해지셔야 돼요. 천일문 완성까지 왔으면. 왜냐하면 모든 문장을 직독직해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걸 하셔야만 긴 호흡 문장에 있어서 대비를 할 수 있다니까. 그러려고 지금 수업 듣는 거잖아요. 명사인데 그런데 그 명사는 동사한다. 그런데 그 명사를 주어가 동사한다. 그런데 그 명사에서 주어가 동사한다. 그런데 그 명사까지 한 다음에 알맞은 한국어 조사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 조사 붙이는 방법은 나중에 이제 관계사 파트 또 있거든요. 그때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그 명사는 동사한다. 그런데 그 명사를 주어가 동사한다. 그런데 그 명사의 이렇게 소유격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알고 계세요. 아, 이게 관계사의 직독직해법이구나. 그런데 금명사 한 다음에 조사 붙이는 거. 근데 제가 요거를 핵심에서 설명하긴 하지만 관계사에서 한정할 필요는 없어요. 뭔 소리예요? 지금 잠깐 칠판 보시겠어요? 지금 여기에 현재 분사잖아요. 현재 분사잖아요. 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걔네들한테도 그런데 그 명사라는 말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요. 제가 관계사 할 때 이걸 설명하지만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나 그냥 명사 꾸며주는 아까 전에 형용사 구들 있잖아요. 걔네 설명할 때도 그런데 그 명사라는 이 추임새를 적용해 보시라고요. 그럼 직독직해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란 말이에요.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국가들인데 참 적은 국가들이잖아요. 걔네들은 국가들인데 그런데 그 국가들은 한번 써보세요. 그런데 그 국가들은 여기서 맥락상 붙여야겠죠? 이 조사를. 그런데 그 국가들은 suffering 겪고 있다. 이래야 직독시키기가 편해져요. 뭘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증가. 어디에서의 전명. rate는 명사로 속도나 비율. 어떤 속도, 어떤 비율? 요런 질병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핵심 빨리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rate는 동사로 평가하다라는 거 됐죠? 빠 넘어갑시다. In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맨날 그쵸? 정신분석학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꿈의 해석. 다른 건 잘 몰라도 꿈의 해석하면 또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이고, 슈퍼 이고, 이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요 정도 이제 구문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알아두세요. 왜냐면 이건 모의고사에서도 좀 나오니까. 프로이트 아저씨가 있어요. 지그문트 프로이트. 제가 자주 나오는 것에 대해선 제가 잘 알지는 못하고 전공도 아닙니다. 몰라요, 저한테 이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근데 그만큼 글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요 정도 배경 지식만 알면 된다. 거기까지만 전달하겠습니다. 그죠? 깊게는 몰라요. 얇게만 하는 겁니다. 뭐 관심 있으면 알아서 공부하시고. 지그문트 프로이트 하면은 자,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꿈의 해석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문 읽었어. 심리학 꿈 지그문트 프로이트 딱 요 정도만 알면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그, 아까 전에 말했던 에고, 슈퍼에고, 이드라는 게 있는데 에고가 자아죠. 그리고 이드, 리비도. 이게 사실 구별되어야 하지만 뭐 그런 것까지 하지 말자고요. 본능입니다. 그리고 초자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슈퍼이고라고 하죠. 슈퍼이고. 슈퍼에고 초자아. 자, 얘네들의 관계를 좀 알아두면 글 읽을 때 좀 편할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깊은 욕망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욕망이 뭔지는, 스스로에 대한 욕망이 뭔지는 다 이제 뭐랄까 보여줄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인간으로서 약간 성악설처럼, 그죠? 약간 그런 게 다 있어. 그런데 우리는 또한 뭐 종교랄지 문화랄지 아니면 가족의 교훈이랄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야, 이게 이상적인 거야. 요렇게 해야 돼. 저렇게 행동해야 돼. 뭔가 이상적인 것들, 올바름,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타인의 목소리, 남의 목소리, 종교의 그런 좋은 말들이 나에게 어느 정도 내면화가 되겠죠. 이렇게 행동해야겠구나. 그걸 슈퍼이고 초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졸라게 좋은 거. 얘는 여기에만 빠지면 안 좋은 거. 이런 거고. 그럼 자아가 뭐냐? 자아는 말 그대로 이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를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주는 스스로의 말 그대로 자아를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이게 밸런스를 맞추는 거야. 밸런스를 맞추다 영어로 뭐야? 스트라이크 밸런스. 영어 시간이니까요.
우리 균형을 맞추다라고 말할 때 뭔가 스트라이크,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스트라이크가 뭔가 깬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깬다는 느낌 때문에 균형을 깨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스트라이크와 밸런스가 겹쳐지면 이게 하나의 수고로서 균형을 맞추답니다. 균형을 맞추다. 스트라이크 밸런스, 스트라이크 밸런스, 스트라이크 밸런스. 균형을 맞추다요.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는 스트라이크 밸런스. 얘가 자하다. 요 정도 생각해 주세요. 알겠죠? 약간 빠바바바바바바. 자, 그러면 그렇구나. 봅시다. In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꿈의 해석에서 published 이때 1900년에 뭐 컴마 나와 있고요. 주어는 뭡니까? 프로이트 아저씨죠. 프로이트 아저씨가 suggested 제안을 했다. 동사 다음에 대시 나왔으니까 끊고 뭐라고 제안했냐면 꿈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꿈이 일어나는데 중간 부사절 끊고요. 꿈이 언제 일어난다라는 거야? feelings 접속사니까 이제 주어 동사 또 나와야겠죠. 근데 꿈과 아이디어인데 자 이렇게 표시를 했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명사 아닙니까? 그리고 unacceptable이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잖아요. 명사와 형용사 붙어 있으면 무조건 뭐 해주는 말입니까? 꾸며주는 말이려야죠. 어떤 아이디어? acceptable to the individual. 개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생각과 느낌. 보시면 알겠지만 복수형이기 때문에 threaten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까? 얘네들이 뭐 할 때? threaten은 뒤에 투부정사만 봤습니다. threaten은 뒤에 투부정사만 나와요. 전치사 아닙니다. 얘네들이 위협하는 거야. 뭐를? 잠자고자 하는 걸 방해하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잠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느낌들이 잠을 방해할 때 꿈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죠? 나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러다 자는 거야. 이게 불안한 상태가 해결이 안 된 거잖아. 그게 꿈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꿈을 해석하면 이 사람이 정신 상태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좋아 가볼게요. 이해됐죠? 그래서 명사 다음에 형용사 덩어리가 나오면 그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말을 하면 되고 여기서 나온 건 주어를 잘 잡아서 그를 기준으로 동사에 대한 수요일치 잘 확인할 수 있었니? 그거 물어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구, 주장, 제안, 명령 동사 있잖아요. 요구, 주장, 제안, 명령 동사 요주, 제명, 요주, 제명 요주, 제명에서 should, 생략 should, 생략, should, 생략 이런 거 들어봤죠. 그래서 여기도 should 생략된 형태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으로서 어커가 나온 겁니다. 지금 과거형이잖아요. 근데 여기 과거형인데 왜 여기 현재형이에요? 라고 물으신다면 요구, 주장, 제안, 명령 동사에 의해 should가 생략된 원형 형태가 나온다. 만약에 이게 문법 문제라면 여기에 2번 이렇게 나왔을 때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잘 생각해 주셔야겠죠.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어디 왔어요? The ability, 능력. 명사 뒤에 to 꾸며주는 말. To go from one failure to another. 실패에 이제 옮겨가는 거죠. Without. 근데 뭐 하지 않고. 잃지 않고. 뭐를? Enthusiasm. Passion. 열정. 그 열정을 잃지 않고 계속 이제 실패해서 다른 실패로 나아가고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거야. 뭐 그런 거잖아. 그게 will bring you success. 성공을 가져다 줄 거다. 그 말이죠. 단어 하나 갑시다. 아까 전에 passion, 이게 enthusiasm, 열정인데요.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단어만 제가 좀 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compassion입니다. 그럼 단어 앞에 C-O-M, C-O-M, C-O-L 이런 단어. 그럼 함께, 모두, 전부 이런 뜻이잖아요. 요 정도는 이해하셔야죠. 이해 안 되면은 그 고등 베이직 거기서 다 설명했으니까 들으라고요. 그러면 이게 왠지 그냥 대충 생각해 보기에 함께 느끼는 열정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동정과 연민이에요. 동정과 연민. 즉 뭐랑 똑같다? 얘는 심패시랑 같다라는 거. 얘는 어근도 어근인데 그걸 떠나서 암기를 해주셔야 안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요 정도는 알기 때문에 보기로 컴패션 일부러 이런 거 집어넣으면서 여러분들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컴패션. 그죠?
모두가 함께 느끼는 어떠한 그러한 감정을 여기서는 열정 감정이잖아요. 그걸 얘기한 겁니다. 동정, 연민. compassion은 sympathy입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자, 이제 동격 대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아시는 분들은 그냥 뒤로 조금 가시면 되고, 자, 한번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제 특히 여러분 내신을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이런 거 봤을 거예요. 대세 밑줄이 그어져 있어. 1번 대 밑줄, 2번 대, 3번 대, 4번 대, 5번 대 다 대세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근데 얘네들 중에 성격이 다른 걸 고르시오. 막 이런 변태 같은 문제 있어. 내신에나 잘 나올 법한 그런 문제 있잖아. 자, 그럼 얘 구별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명사절 대은 잘 구별합니다. 그리고 부사절 대도 뭐 소댓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 근데 어디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냐면 관계대명사 대시라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동격 대시라는 거 있잖아요. 이 두 개가 꼭 이제 이런 문제는 나오거든요. 걔네가 헷갈리죠. 그럼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간단합니다.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뒤에 무슨 문장이 나온다고 배웠죠? 불완전한 문장. 그럼 끝났어. 동격도 명사랑 대시 붙어 있지만 뒤에 어떤 문장이 나오겠어?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써드릴게요. 자, 보세요. 뭐 명사절, 부사절 얘네들은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디가 헷갈릴 거냐면 관계대명사 대시라는 게 있고 그리고 동격 대시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내신스러운 문제입니다. 내신스러운 문제예요. 고등학교 내신. 자,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뭐예요? 앞에 뭐가 있다라는 것? 명사가 있다라는 거죠. 관계대명사 대도 앞에 명사 있고요. 동격 대도 앞에 명사 있어요. 그럼 앞에 가지고는 구별이 안 되니까 어디를 보셔야 돼? 뒤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관계대명사가 여러분들 뒤로 배우기는 무슨 문장이 나오니까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니 동격 대절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명사가 하나 빠진 느낌이 없는 바로 뭐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구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요런 차이가 있구나. 뒷문장 가지고 마치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 푸는 것처럼 하면 해결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차이 설명해 드렸고, 자, 조금 더 해석과 관련해서 동격대절 설명해 드릴게요. 동격대절은요, 이 명사가 그냥 명사가 아니라 추상명사일 때 잘 나옵니다. 되게. 그럼 추상명사가 뭐냐면 색깔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명사를 추상명사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믿음, 노란색 믿음, 그죠? 부드러운 믿음, 시적 표현 말고요. 시적 표현 그 말고 없습니다. 그죠? 검은색 신념 이런 거 있어요? 까칠까칠한 신념 이런 거 없잖아요. 컨클루션도 보겠어요? 굉장히 폭신폭신한 결론 이런 거 없잖아요. 그쵸? 이런 거 색깔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명사를 보통 추상명사라고 한다라는 거죠. Belief, faith, conclusion, the fact 자주 나오는 것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사실 이 명사만 봐도 이제 동격대절 나오지 않을까? 거의 예측이 될 정도입니다. 많이 보다 보면 그게 생겨요. 어쨌든 이런 추상명사 뒤에 대절이니까 주어 동사 나오겠죠? 뒤에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하는 이 대절을 갖다가 동격대절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동격대절 이 추상명사와 대세 관계가 같다라는 거고 사실은 명사절이에요. 근데 그냥 해석할 때 명사를 꾸며주는 듯한 느낌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해석할 때는 뭐뭐라는 이란 말을 붙이셔야 돼요. 뭐뭐라는. 달라요.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는 주어가 동사 하는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명사, 즉 뭐 belief부터 가볼까요?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믿음, 라는 우리가 성공할 거라는 신념. 그 프로젝트가 완벽하다라는 결론.
그들이 곧 결혼하리라는 사실. 제가 조사 뭐를 붙였죠? 라는. 자, 동격은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추상명사에 주로 나온다.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고 해석은 라는으로 한다. 끝. 됐죠? 요거 할 겁니다. 추상명사, 완전한 문장, 뭐뭐라는. 그럼 50번 문장의 동격이 어딘지 알겠죠? 아까 전에 나왔잖아요. 무작정 예를 보고 그냥 관계대명사로 하지 말고. 그럼 information is conveyed. 자, 수동태 나와 있는데 수동태는 그 자체로 완전한 문장입니다. 모르시면 쓰세요. 수동태는 그 자체로 무슨 문장이다? 완전한 문장입니다. 다시 수동태는 그 자체로 완전한 문장이니까 이거 동격 맞죠? 라는이라고 읽으면 돼요. 그럼 정보가 전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in, manner, in하고 manner 붙어 있으면 어떤 방식이다 그 말이죠. 그럼 하이테크 방식이라는 건 고도의 기술의 방식으로 그 말이잖아요. 하이테크니까 그냥 하이테크 방식으로 해도 이해는 됐을 겁니다. 고도의 기술의 방식으로 정보가 전달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고도의 기술으로 정보가 전달된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같은 거, 인터넷 같은 거 이게 고도의 기술이잖아요. 그걸로 정보가 전달된다라는 사실. 그것이 somehow, 다소 부사 표현입니다. as. 자, 이 주어에 대한 the fact에 대한 동사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당연히 단수 취급하는 거고요. 자, 정보가 고도의 기술을 통해 전달됩니다. 라는 사실이 as 다소 더해주기를 뭐를 더해준다는 거예요? A to B. add 같은 경우에는 뒷구조가 A to B가 나오죠. A를 B에 더해주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권위를 준대요. to 어디에? What is conveyed. 전달되는 내용이니까 문맥상 정보겠네요. 전달되는 거니까. 즉 전달되는 정보에 어떤 권위를 준다고. 됐죠? 뭔가 고도의 기술이다 보니까 고도의 기술에 의해 전달된 거니까 이것도 분명히 권위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when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그런데 그때라고 해석될 때도 있다고 했죠? 직독직의 느낌으로. 그런데 그때 in fact 사실 인터넷이라는 그 고도의 기술은 뭐다라는 거예요? 글로벌 컨베이어 세계적으로 전달해 주는 건데 of 무엇의 전달자라는 거예요. 무엇의 전달자, 즉 무엇을 전달해 준다는 겁니까? unfiltered, unedited, untreated information. 이거 다 읽을 겁니까? 그냥 어떤 정보? 안 좋은 정보잖아요. 안 좋은 정보를 전달해 준다는 거죠, 인터넷이. 그죠? 아하, 결국 무슨 내용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어떠한 미스, 통념이 뭡니까? 고도의 기술이니까 이 정보도 권위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때 사실 인터넷은 안 좋은 정보를 전달해 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토픽을 골라야 돼. 아, 인터넷 정보 어떻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들어가야 되니까 misunderstood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동격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라는으로 해석되고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 됐고요.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된다는 것.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주어 뒤 여러 수식어구의 형태 끝났고요. 자, 다음에 역시나 또 이제 주어 동사 찾기는 계속 됩니다. 원래 이전의 개정판에는 뭐 도치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원래 여기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점이 마음에 드네요. 복습 예습 당연히 하시고 필요한 거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